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근 아침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그 첫 대응으로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경 지역에서 우리 정부가 골치 아픈 일을 벌일 수도 있다며 무력 도발 가능성 역시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북한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남하를 통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처사에 치솟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구체적인 첫 번째 대응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문은 우리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고 표현했고 담화 말미에는 갈 때까지 가보자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을 처음으로 대남사업 총괄로 명시하며 김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김여정 제1부부장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고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의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와 남북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들입니다. 통일전선부는 또 남북 접경 지역에서 남한 정부가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뒤 남측이 몹시 피로해야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말해 무력 도발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에 찾아왔던 화해 분위기가 2년 반 만에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다시 위기를 맞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의지까지 밝혔음에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비춰볼 때 대북전단 문제는 빌미일 뿐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어제 하루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대거 추가됐습니다. 또 탁구클럽과 교회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새로 환자 22명이 추가돼 관련 감염자는 나흘 만에 32명이 됐습니다. 해당 방문 판매업체는 지난달 단체 행사를 연달아 열었지만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여서 방역당국의 감시망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과 같이 미등록된 방문 업체도 존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서울 22명, 경기 5명, 인천 4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지만 충남에서도 2명의 환자가 나와 수도권 이외 지역 확산까지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 환자 대부분이 60대에서 70대, 최고령은 86세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비율은 60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80세 이상의 경우 환자 4명 중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을 매개로 한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그제 50대 남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어 이 남성과 함께 탁구를 친 3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교회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 개척교회 모임에 다녀온 60대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군포의 교회에서도 신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를 우려하며 주말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었죠. 그런데 검체 검사를 받은 거기 직원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병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닫혀 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한 69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보건소로부터 확진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병원 측은 이 남성을 곧바로 음압병실로 격리했습니다. 검사를 받았던 신관 1층 체열실과 동관 2층 심전도실 등 병원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리치웨이 직원이었는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서울 강북 지역의 집에서 송파구의 아산병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미 예약해놨던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병원 안에서는 아침 7시부터 2시간 반가량 돌아다녔습니다. 명백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입니다. 근황고 접촉자로 판단이 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능동 감지자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나 일을 안 하고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가 근처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자가격리자를 지정시설에 강제 격리했고 안양시는 중대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실업 대란을 치렀던 미국 고용시장이 대반전하며 예상을 깨고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개되면서 지난 5월 750만 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던 비농업 일자리는 250만 개 증가했고 19%까지 치솟을 것이라던 실업률은 14.7%에서 13.3%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뉴욕 증시도 급등해서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15%가 올랐고 S&P 500 지수는 2.62%, 나스닥 종합지수는 2.05%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흑인 플로이드 씨의 사망 이후에도 미국에서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이 잇따랐는데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선 목조르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수도 워싱턴은 백악관 주변의 거리 이름을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로 바꿨고 도로 바닥에도 문구를 그려넣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비극이 발생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시의회는 오늘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목조르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행위가 벌어지면 동료 경찰관은 보고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 목누르기로 체포된 400여 명 중 65%가 흑인이었고 지난 5년 동안 44명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도 워싱턴에선 백악관 주변 도로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대 구호가 커다란 문구로 바닥에 칠해졌습니다. 똑같은 문구는 이곳 도로의 이름으로도 붙여져 시에서 표지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I'm 61 years old, man. It's been a long time. You know, a long time coming. Did it warm your heart? Yeah, it did. Almost gave me goosebumps. 워싱턴 DC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시내에 배치된 병력을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도 평화로워졌고 지난밤에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We don't think that soldiers should be in the nation's capital, patrolling or policing streets. We've made that formal request to the White House.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며칠 밤 동안 곤란한 상황에서 구해줬더니 군과 싸우려 든다고 비난하고 시 당국이 군인들을 잘 대하지 않으면 또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칭하며 워싱턴 DC에 집결시켰던 군 병력 가운데 900여 명은 원래 기지로 복귀하도록 국방장관이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